전압관과 관계. 이게 아까 7-3, 10점짜리 문제. 그걸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이게. 근데 복소 전력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이게 이제 25점짜리로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직각좌표, 극좌표에서. 설비별 전압지역. 여기처럼 이제 전압과 무효전력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에서 이런 것들을 무효전력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나서 무효전력이 발생원과 소비원에 관련된 부분이 설명이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에서도 왜 이걸 발생하고 소비를 하느냐, 바로 전압 때문에 소비를 한다는 걸 앞에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고 나서, 답안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컨셉을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25점짜리인 거고 그 하나하나를 쪼개서 쓰는 게 10점짜리라는 얘기죠. 나중에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을 설명하셔. 그럼 그것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25점짜리로 나왔다.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점짜리로 나왔다. 그러면 그 앞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왜? 10점짜리를 가지고 썼을 때는 알차지가 않으니까 이쪽 저쪽을 갖다 쓰되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이게 왜 나왔는지를 전후관계를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놨죠. 벡터들을 하나 그려놨죠. 요게. 과여자가 됐을 때 이게 일반적인 단거리 송전솔로 부분이죠. 과여자, 부적여자. 근데 얘는 이게 바로 이제 페란티 효과죠. 그래서 이 바로 전시험에서 어떻게 되냐. 송전선의 충전에 의한 장애 현상을 쓰셔. 그럼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하고 페란티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갖다 쓴 겁니다. 과여자, 부적여자를. 약간 틀리지만 내용은. 컨셉이 비슷하니까.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을 그리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 지상부와 진상. 요걸 기준으로 얘가 올라가니까 얘는 과여자다. 위니까. 얘는 밑에 있으니까 저여자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정기자다. 얘는 뭐라고? 계자다. 얘는 고정자다. 그림을 가지고 연산을 해놓고 일단 모르셔도 이렇게 쓰실 수만 있으면, 그림만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에 대한 제한은 뭐다? 온도에 대한 제한은 뭐다? 수소 압력에 대한 제한은 뭐다? 1.0, 2.0, 4.0 이런 식으로. 실제 압력이 한 4.0까지 되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0.5, 1.0, 뭐 2.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실제하고 틀리게끔 1.0, 2.0, 4.0 이런 식으로 좀 수치를 틀리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실무에 가깝게. 각각의 설비들 나옵니다. 다 기본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는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계산 문제 또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발전기 지원의 단자를 1% 올렸을 경우, 모선의 10M에 SC를 투입했을 경우, 뭐, 이 탭을 1탭 움직였을 경우, 이런 것들도 아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그 0.2, 0.5, 0.2, 0.25, 0.1이라는 이런 것들을 개통으로 연결해가지고 임피던스를 넣고, 임피던스 분의 아까 뭐냐, 델타 V는 P는 R분의 V 자성이었죠. P 값이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R 값이 움직이는 거죠. V 값이 움직이는 거죠. 전압이 어떻게 되냐. 단자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부하 임피던스가 변하거나 단자 전압이 변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P량이 변하게 되겠죠. 전압 무효전력. 그 P량을 이제 Q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나오고 그 다음에 Q라는 부분은 X분의 V. 앞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X 성분은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요 델타 V가 0.01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PU가 올라갔다. 그러면 전체 PU가 얼마냐? 단락 용량분의 이만큼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이것들도 다 응용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PU법 기준에 대해서 몇 PU다 그러면 그 기준에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따가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서로 이제 들어가서 1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요. 전압 무효전력 제어에서는 AFC, ELD가 아닌 다른 문제다 이거죠. 왜? 전압, AFC하고 ELD는 5장에서 배웠으니까 이거하고 쌍대가 되는 개통운영 문제로서 전압 무효전력을 배우겠다. 여기서는 AFC, ELD는 유효전력의 수급균형, 전압 무효전력은 무효전력의 수급균형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개통 주파수는 똑같다. 이게 PF 컨트롤이죠. 전압 무효전력은 각각 그 값이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 개통적이냐 국지적이냐 이런 부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왜? 주파수 제어는 편합니다. 전 계통이기 때문에 얘가 같이 움직입니다. 조금 움직이면 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제어하기가 편한데, 무효전력 제어는 뭐라고요? 국시적이라고요. 하나 무너지면 예를 들어 제어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출렁거리면 여기도 제어하고, 저기도 출렁거리면 저기도 제어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9월 15일 날 했던 거는 뭐냐? 주파수 제어를 한 겁니다. 유효전력이 자꾸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주파수가 자꾸 떨어지죠. 부담이 많이 걸리니까 주파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발전기가 탈락해서 전체 계통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하를 탈락시켜 버린 겁니다. 부하를 죽여야지 주파수를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 빌딩 뭐 이런 데들부터 해가지고 가정용부터 해가지고 막 꺼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올해도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절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력 수급 대책들이 나오죠. 뭐 간주경심해가지고 설명드렸던 뭐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5단계는 뭐 준비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바뀌었네. 예, 바뀌었네. 예,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내용들은 없습니다.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개통 운영 비용의 최소화까지 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종합적인 개통 운영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게 뭐냐? 종합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전에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종합 제어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 제어를 어디서 하냐? 전력 거래소에서 이쪽, 저쪽에 대한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용가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발전기 투입시키고 막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유효전력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전압 제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제어를 해주겠죠. 자, 전압 무효 전력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10점짜리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압 특성이 어떻게 되냐? 전압이 정격에서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효율 저하, 수명 단축, 손실 증대 등의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명 쪽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여기 보시면 나왔죠.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광속이 늘어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수명도 떨어지죠. 정격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유도전등인 전압이 올라가면 효율은 좋아지는데 역률은 떨어지고 전류는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어떤 전류는 떨어지겠죠. 이런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명 같은 건 가장 뭐냐? 전압이 커지면은 얘가 밝아진다고 그랬죠. 근데 수명은 줄어든다고요. 이제 나중에 온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보시면 온도가 8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요. 수명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도 이제 써주시고, 여기서 뭐 변압기 부분에 가서 나중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옆에다 막 더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키워드가 나오면서 하나씩 이렇게 부각이 되도록. 왜냐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유도전등기. 전압이 변하면 아까처럼 부하전류가 변하니까 회전 속도가 변하게 되고 과부원전이 되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전동기가 가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컨셉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요. 컴퓨터, 전자기기, 전압이 떨어진다는 건 얘가 이제 허용 부분이 있는데 DC 24V, 12V, 5V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전압의 폭이 줄어들면 걔 레인지도 적어집니다. 허용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변화가 되면 얘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회전기기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정전이 잠깐 순간 정전이 돼도 얘는 회전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어 장치의 조작 전원이 죽지 않게끔 언더볼테이지 코일을 이용해가지고 잠깐 동안 떨어지더라도 걔 조작 전원을 붙잡고 있도록 이제 전동기 쪽에서는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동기 같은 경우 왜냐면 정전이 일어났는데 회전기는 돌고 있는데 제어 장치가 왜? 죽어버리니까 얘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 펌프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동이 꺼졌는데 펌프는 계속 돌고 있는데 여기서 초크를 한 번씩 척척 튀겨줘야 되는데 예? 그 시동 장치에서 불을 한 번씩 점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점화 장치가 전원이 꺼졌으니까 얘는 돌고 있는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화 장치 부분을 계속 튀겨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회전기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정직이기 때문에 그 점화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정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메모리 날아가니까 컴퓨터 전원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켜야 되겠죠. 근데 노트북은 자체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 예? 배스라든가 배터리를 이용한 부분이라든가 SMES라든가 슈퍼컨덕터를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회전기기에서 압축 공기를 저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알아두시라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저장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보시면 열적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화학적 에너지를 저장을 하느냐,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양수발전이죠. 위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쓰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외워주시는 게 다른 데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 기본 콘셉트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콘셉트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자꾸 써 나가다 보면 모르는 문제도 답안지를 쓰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다 훈련이라는 얘기죠. 전압제의 필요성.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 전압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라는 부분이었고, 여기는 그게 전압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전압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부각을 해놓은 겁니다. 전압이 떨어졌다. 유효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이거죠. PL은 이렇게 수식을 해가지고 VR의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되는데,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이 밑에가 적어졌으니까 이 PL은 증가가 되겠죠. 수식을 가지고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해주고, 송전전 설비의 전류 용량에 의한 송전 용량의 저하. 근데 전류 용량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전압이 저하가 되니까 전류 용량이 이게 변동이 생기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C는 VS Imax 코사인 세타. 이게 전압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 용량이 딱 정의가 돼 있으니까 전압이 변화가 된다는 거는 이 송전 용량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얘를 고정해놨으니까, I 값을 고정해놨으니까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는 송전 용량이 저하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S가 전하면 PC는 VS에 비례해서 감소된다. 정태 안정도. 안정도 나오면 P는 X분의 VS, VR, 사인 세타라는 수식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전력 상차가 곡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또 이제 나왔을 때 회전기의 운동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 관성정수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부분. 기계적인 입력과 정기적인 출력의 차이가 나와야 된다. 안정도의 향상 대책이 어떻게 된다? 키워드가? 뭐 리전 있기, 리액턴스 변화. 아까 P는 X분의 ES, 사인 세타니까 리액턴스 X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수식을 알면 다 씁니다. X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죠? 전압을 격상하라. ES, ER. 그걸 올려주면 P값이 올라가겠죠. X를 줄여주면 P값이 올라가겠죠. 여기서 리전 있기라는 게 이 안정도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요? 이 리액턴스를 저하하게 되면 얘가 올라간다. 리전.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올라간다. 맞죠? 입출력 변동. 입출력 변동이라는 건 얘 각도. 사인 세타를 줄여주는 부분. 그러니까 90도에 가깝게 되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죠. 기타 부분. 출력에 대한 부분은 뭐 팩체라든가 HVDC라든가 뭐 소리액터라든가 아니면 개통에 대한 부분, 뭐 보호장치, 그다음 고속도 제표료라든가 고장 시간하고 관련된 부분.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복귀를 해줘야지 그만큼의 잉여 에너지를 공급을 해줄 수 있으니까. 부족 에너지를 작게 만들어주는 시간적인 부분이 바로 그 기타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수식 하나만 알고 거기다 키워드 리전 있게 알아가지고 단단복직기에 소개부에 H 뭐 그냥 승속중 해가지고 키워드 자꾸 설명드렸죠.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은 쭉쭉쭉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5점짜리.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걸 왜 외우는지 모릅니다.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돼. 하지만 답안지가 나왔을 때 외웠으니까 그냥 답안지가 써지는 겁니다. 나는 이거 모릅니다. 하지만 답안지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못했어도 상관없는데 이걸 이해하고 키워드를 외워주시면은 쑥쑥 나오는데 이걸 이해 안 하면은 승속중이 뭐였지? 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무조건 외우고 나서 여러분들 왜 ABC,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을 외웁니까? 그걸 이해해야지 쓸 수가 있으니까. 써야지 단어를 외우고, 단어를 외워야지 말을 하고, 듣고, 대화를 하면서 자꾸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겁니다. 발전소 출력이 저하가 된다.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보조기기 출력이 저하해서 발전소 출력이 저하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 이제 4가지가 나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뭐에 대한 것들은 한 4가지 정도는 최소한 써주시라고요. 최소 3가지입니다.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에서 1, 2, 3, 4. 그 다음에 가나다라. 그 다음에 A, B, C, D. 좋습니다. 아니면 1, 점, 1, 가로 닫고. 그 다음 가, 점. 그 다음에 A, 점. 여러분들이 쓰시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게 한눈에 보이기 좋게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써주시라는 얘기죠. 1번 서론, 2번 본론,
3번 결론. 근데 2번, 3번, 4번을 이제 좀 상세하게 나눠주시라는 얘기죠. 2번에서 첫 번째 서론이 뭐냐?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원리, 구조, 종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장점, 단점. 4번 문제점. 5번 대책. 6번 향후, 방안. 이런 식으로. 그걸 구조, 개요, 뭐 원리, 장점, 단점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자기가 써 나가던 스타일이 있어야지 쓰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답안지를 보면서 얘는 또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안 외워지니까 본인에 맞춰가지고 어떤 컨셉을 딱 잡아놓고 그대로 싹싹 껴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답안지를 만드는 건데, 이제 그게 힘들어지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만들었던 답안지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해 나가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쓴 겁니다. 이제 모범 답안지라는 얘기죠. 그 모범 답안지를 일단 먼저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외우고, 이해하고, 다시 외우고, 이해하고, 이걸 반복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이 너무 높을 경우 열화가 촉진된다, 고저파가 발생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압과 무효전력의 기본 특징인데 이 부분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거하고 저기 7-3까지 같이 비교를 하고 나서 쓸까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기본 특징이 뭐냐? 아까처럼 얘기했던 겁니다. Q하고 V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Q하고 V하고 설명하려면 이제 계통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회로가 형성이 되니까. 그 등가 회로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등가 회로 나오고 벡터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벡터도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예제 7-3에 가면 벡터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 문제는 벡터도를 이용해서 풀게끔 되는 거고, 여기선 벡터도로 표현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에 벡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극좌표로 표현을 하니까 벡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근데 보시면은 처음에 조건이 어떻게 되냐? 송수전단 전압 VS, VR. 근데 VS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VR은 이게 바로 극좌표죠. 근데 조건이 뭐냐? 전압값이 일정 값으로 유지된 무한대 모선으로부터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를 거쳐 P하고 Q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 왜? 회로적으로 해가지고 회로가 형성되는 데서 P하고 Q를 다 공급해주고 있죠. 근데 이 Q가 바로 이제 전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문제 조건도 나중에 보시면 전압 변동이 무효전력에서 변동을 많이 받는다는 걸 증명해라라고 나왔을 때, 그럼 유효전력에 의한 변동보다는 무효전력에 의한 변동이 전압에 더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이 25점짜리 문제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 상차각에 비례하고, 유효전력은 상차각에 비례하고, 무효전력은 전압강의 비례함을 증명하라 하면 예제 7-3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답안지 쓰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이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먼저 안 들어오시니까 이걸 가지고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죠. 저번 주에도 이걸 보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전압 변동의 원인은 무효전력의 변화 때문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해. 전압과 무효전력의 기본 특징을 수식을 이용하여 상세히 표현하시오. 그래서 약간 문제 유형은 틀려질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먼저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무한대 모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 발전기를 그려놓고 이쪽에 무한대 모선을 다 쓰는데, 요때만 무한대 모선이 여기만 들어갑니다. 요때만. 다른 때는 다 무조건 안정도 무한대 모선 다 어떻게 하냐? 발전기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는 거니까. 기준 모선이 있고 발전기 모선이 있으니까 기준 모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 모선에 발전기 모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발전기 모선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죠? 전압 변동의 원인은 무효전력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일거이 무한대를 그려야 될 때는 얘 무한대 모선에서, 얘가 기준이니까, 얘가 변동이 일어났을 때도 얘는 변동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극좌표가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수식들이 바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 먼저 한번 전체적인 컨셉을 설명해드리고 나서 기본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니까. VS 기준이다. VR은 세타다. VR의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건 극좌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VR은 2의 마이너스 J 세타가 된다. 그러면 이제 P상전력은 P 플러스 JQ로 공급이 되는데, 그건 뭐냐? 결국은 VI 세타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P는 VI라고. 그 VR의 I 콘주게이트. 이건 이제 복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전력을 설명하는 게 5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송배전공학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교류전력에 벡터 표시해가지고 왜 여기 콘주게이트가 붙어야 되는지. 생각 안 나시면 이거죠. V가 있고 I가 있다.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이 V하고 I를 곱한 이 부분이 P 값이라고요. 근데 여기 세타가 있고 여기 세타 1이 있으니까 각이 이만큼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는 각을 빼려고 콘주게이트를 했다. 콘주게이트라는 건 마이너스 성분이니까. 얘에다가 이걸 뺀 거는 결국 얘를 뺀 거죠, 하나를. 그러니까 얘를 뺀 거죠. 그러면 뭐냐? 이 상차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요걸 뺐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결국은 요게. 여기에서 요걸 뺐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전압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하는 부분, 전류에다 콘주게이트를 취하는 부분. 왜? 전류에다 콘주게이트를 쳐야지만 P-JQ 또는 어떤 때는 P 플러스 JQ가 되죠. 근데 원래는 이제 P 플러스 JQ의 정으로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계통공학 쪽에서는 계산하다 보면 P-JQ로 표시가 됐습니다. 앞에서 2장이나 그쪽에서는. 그게 조금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I 콘주게이트가 뭐냐? I는 뭐냐? 여기 안 나왔네. I는 P죠. P 나누기 루트 3 V죠. 근데 여기는 V니까 V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임피던스 분해. 이 I라는 부분이 여기 흐르는 부분이죠. 여기 송전단 전압, 수전단의 전압을 뺀 거에서 I는 R분의 V니까 I는 R분의 V에서 R이 뭐냐? R 플러스 JX니까 R이 나왔고 V는 뭐냐? 여기 VS 마이너스 VR이죠. 그거가 들어갔죠. VR에. 콘주게이트를 취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처음에 여기 이제 복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한다. 이런 컨셉은 알고 계시죠. 이걸 할 때, VR의 극좌표로 표현한다면, 그 다음 복소전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복소전력에서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앞에서 그 벡터도 안에, 등가로에 나와 있는 R분의 V라는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넣어서 막 지지고 복구하면은 결국은 이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컨셉을 머릿속에 애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VR의 콘주게이트인데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VR이 뭐라고요? 여기 2에 J세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극좌표에다가. 여기도 VR에다 극좌표를 집어넣어서 나왔죠. 이렇게. 이게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VS, VR, 콘주게이트. 요거는 VR의 자승이 되는 거죠. 왜? 요거하고 곱해지게 되면 자승이 되니까요. 그래서 R-JX가 되고요. 콘주게이트 때문에 허수 성분은 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진다. 여기 부분이. 왜냐면 요게 요쪽으로 간 겁니다. P 플러스 JQ에서 P 플러스 JQ는 이건데 요게 요쪽으로 곱해진 거죠. 요쪽으로. 곱해졌으니까 여기 부분 그냥 남겠죠. 그게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뭐냐? 요 밑에 있던 건데 요쪽으로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지지고 볶으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또 볶으니까 여기 지금 그 허수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세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이 수식에. 요건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얘가 실수분하고 허수분을 정리하고요. 얘도 실수분하고 허수분을 정리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산을 하면. 그럼 실수분은 이렇게 나오고 허수분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실수분 부분이 여기 부분이 되는 거고 허수분 부분이 여기 되는 거죠. 그럼 P의 자성 플러스 Q의 자성. 이게 실수분에 대하고 허수분에 대한 거. 이게 실수분이고 허수분이라고 그랬죠. 그걸 더해가지고 다 계산하니까 얘는 1이 나오죠. 결국은 이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VR에 관련된 걸 보니까 얘 부분, 또 얘 부분,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중에. 그래서 이 편미분을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편미분을 한 겁니다. 요거를. 편미분을 하면 요 실수분에 대한 것들을 편미분을 하고 허수분에 대한 것들을 편미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과정들이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책에는 없으니까. 그 책에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부분이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책에서는. 요 내용이 빠졌습니다. 요 내용들이 지금. 그래서 요것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책에는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만.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마이너스 성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요걸 정리한 겁니다. 얘는 얘니까. 그 델타 VR은 요거라는 얘기죠. 델타 VR은 여기라는 얘기죠. Q 성분에 대한 거.
여기 P고 얘가 Q죠. 얘가 P고 얘가 Q죠. 여기는 밑에는 똑같죠. 요 수식대로 해서 넘어갔으니까 편미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얘는 P에 대한 부분이고 얘는 Q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수식은 다 똑같은데 얘는 P에 대한 변화율, Q에 대한 변화율인데 여기 왜 마이너스가 들어갔냐? 여기는 책에도 나와있지만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증가하면 전압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쓴 거다. 사실 여기도 보면 2가 들어갑니다. 여기 나중에 2가 들어갔는데 다 이 뒷부분에서 2가 들어갔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무효전력에 의한 전압변동하고 유효전력의 전압변동 여기 부분이 여기로 오고 여기 부분이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1보다 작다는 건 얘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얘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계산을 했더니 나중에 얘가 1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냐? 무효전력의 변동에 의한 전압변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기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거에서. 여기 앞에 보시면 전체의 2배입니다. 여기 전체의 2배. 왜? 이 부분이 이제 바깥으로 편미분에서 나오면서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똑같으니까 2를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또 소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 Z로 또 나눠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Z의 자승 P에서 Z로 나눠졌으니까 여기 Z가 됐죠? 여기 Z로 나눠졌으니까 밑에로 Z가 들어갔죠? 여기까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Z분의 VR 자승은 뭐라고요? 단락용량 C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P는 R분의 V 자승 아닙니까? P, 단락용량이라는 얘기죠. 변화하지 않는 큰 용량이니까. 그걸로 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ZB 플러스 RC, 요걸 PS로 그냥 여기서, 책에서는 RC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PS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얘보다 더 크니까 요거를 여기서 또 나온 게 X는 R보다 크고 Z는 X하고 같다는 조건에서 넣게 되면은 X는 R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Z는 X고 PQ에서 이 Z의 Q 성분이 이게 작기 때문에 왜? 이 PQ보다는 얘가 워낙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게 없어집니다. 여기 부분이. 그러면 ZP 나오고 RC 나오고 XC가 나온다는 얘기죠. 책에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한번 묶어줍니다. 그러면 XC분의 ZP가 나오고 XC분의 ZP라는 수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 뭐냐? XC인데 여기 RC니까 CC가 소거되니까 여기에 XC에서 RC라는 수식에서 여기가 제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X분의 R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X하고 R에서 이게 엄청나게 작다라는 얘기죠. 얘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얘 부분은 거의 같으니까 Z하고 X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니까 결국 뭐냐? C분의 P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크죠? 얘는 작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크니까 전압변동은 얘에 대한 영향에 미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책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VR은 VR의 E-J세타. 극좌표로 변화를 해놓고 뭐라고요? 복소전력을 해가지고 P 플러스 JQ에다 VR의 I의 컨주게이트를 했다고요. I의 컨주게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렸죠? R분의 V.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 수식이 나온다. 이 수식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P 플러스 JQ에다가 R 마이너스 JQ가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P 플러스 JQ에다가 여기에 올라갔으니까 이 수식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내려오죠? 여기로.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곱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곱하고, 왜냐면 2의 J세타를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 세타를 이제 분해를 하면은 실수분하고 허수분으로 분해가 되더라. 그러면 실수분하고 허수분을 다시 자승을 해가지고 곱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자승하고 똑같죠? 여기서 보시면은 얘다 자승을 했죠? 얘다 자승을 했죠? 이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죠? 그거 자승을 했죠? 다. 여기. 그럼 뭐냐? 여기도 자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더해줬다는 얘기죠. 여기다 자승을 해서 더해지는 게 코사인 자승 세타하고 사인 자승 세타는 뭡니까? VR의 자승에 VS의 자승에 코사인 자승에 사인 자승이니까 요건 1이니까 여기 뒷부분은 그냥 1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요 수식이 아까 보셨던 걸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막 이상한 값들이 막 나오겠죠. 여기를 편미분을 한다는 얘기죠. 델타 VR로 해가지고 P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전체 성분을 P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 P 부분은 남고 이 Q 부분은 없어지겠죠. 이 Q 부분은 없어지고 얘는 남겠죠.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어떤 수식이 나올 거고 얘 부분은 또 분해해서 어떤 수식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요 수식으로부터 이걸 편미분하면은 요 수식이 나온다고요. 아까 중간 과정은 여기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보시라고요. 왜냐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10점짜리도 못 외우는데 25점짜리 외우는 방법 설명드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컨셉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 있는 걸 갖다 쓴 거니까 여기를 한 번 더 그때 가서 보세요. 흐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성분 나오고 마이너스 성분 나올 거다. 그럼 요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걸 뭐 어떻게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있던 이런 내용들 나오죠. 우변의 델타 P, 델타 Q의 계승 부다, 마이너스다 이거죠. 왜? 전압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도 어떻게 했죠? K는 FP죠. 계통 특성 지수 K는 마이너스 F분의 P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수식 모르면 문제 못 푼다고 해요. K는 마이너스 델타 F분의 델타 P. 그 K 계통 속도 조정률이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그 속도 조정률을 가지고 F 주파수가 얼마가 변하는지, 주파수가 얼마가 변하면 또 유효 전력량이 얼마가 변화가 되는지 그거 25점짜리를 계산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설명했죠. 근데 지금 생각 안 나면 안 되죠. 지금 3주 남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문제답. 근데 이제 문제의 키워드만 알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훈련이 되면 나옵니다. 근데 그 훈련 시기가 이제 좀 있어야죠. 그게 반응 속도죠. 자꾸 뭐 운전하다 보면은, 예? 운동도 계속 운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몸에 배겨가지고 그 상황이 되면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 14층 1등 했다고 한번 설명드렸죠. 매일 걸어 다닙니다, 14층을. 그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처음 올라갔는데 저는 한 6개월 이상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 한 12층 올라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딱 올라갔더니 14층 올라갔더니 1분 50초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3분 나오면은 처음에 걸었을 때 3분 나오면 빨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한 2분 30초. 제가 보통 2분 30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더니 1분 50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평상시 때도 여러분들 시험을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시험장 가서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다음 과정에서는 10분간 반드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필기구도 만들어 드리고 답안지도 여러분들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주면 뭐라고요? 키워드를 쓰시라고요. 무효전력의 기본 특징.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시냐? 다 못 쓰시지 않습니까? 흐름은. VS는 VR에 극좌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W는 해가지고 P 플러스 JQ를 해가지고 I를 그리고 거기서 계산해가지고 VS, VR의 값으로 출력을 해서 P하고 Q에 대한 편미분을 해가지고 나온 값에다가 어떻게 된다? 변동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나중에 무효전력에 의한 변동 부분하고 유효전력에 대한 변동 부분은 표시가 될 텐데 그게 1보다 작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면 이거는 끝난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지 않으면 답안지가 안 나온다고요. 흐름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반복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은 이제 연구반 가서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관원적 문제에서 오늘 오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키워드만. 다음 주엔 진짜 키워드만 할 겁니다. 왜? 100문제를 하루에 해야 되니까. 4시간 동안. 그러면 1시간에 25문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설명하는데 10분에 한 문제 정도를 설명합니다. 근데 60분에 25문제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10분에 한 문제 설명하는데 60분에 25문제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3분에 한 문제를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3분에 한 문제를 하면 3분이면은 키워드밖에 안 됩니다. 문제 답 이렇게. 그렇게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 놓으시면은 좀 하신 분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자꾸 가서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만.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사실은 여기 전체가 2가 나옵니다. 가로 열고 2, 가로 열고 2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2가 없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답안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Z자성표인데 Z로 나눠졌다고요. Z로 나눠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변동되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요걸 C가 아니라 여기 책에서는 PS로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책에 있는 대로 써주십시오. 왜 PS로 했냐면은 헷갈리니까 이게 C가 뭔지
C가 이제 콘덴서 성분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냥 PS로 쓴 겁니다, 이 사람은. PS는 단락 용량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C로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왜 C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C로 돼 있고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얘 성분, 기준 조건이 요게 있기 때문에 얘 부분이 없어져서 나온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XC 나오죠? ZP 나오죠? 요건 이렇게 된다고요. XC 나오죠? RC 나오죠? C 없어졌으니까 XC, RC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얘는 없어진다고요. 얘는 Z는 X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얘는 1이죠. 결국 이거는 C하고 P하고 같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단락 용량이고 얘는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단락 용량이 크니까 얘가 크니까 얘는 1보다. 얘는 1000MV에서 여기 한 10MV 쓴 겁니다, 지금. 10MV 변동됐다는 얘기입니다. 단락 용량 1000MV 중에. 그러니까 결국 이 1보다 작게 돼서 그래서 무효전력에 의한 변동이 전압의 관계됨을 증명하실 수 있다. 요겁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컨셉만 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전압 변동에 미치는 유효전력 변동의 영향은 무효전력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것을 가르친다. 문제에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유효전력의 변동은 상차각에 비례하고 무효전력의 변동은 전압 강하에 비례함을 증명하시오는 예제 7-3으로 분명하는 거고, 얘는 전압에 대한 변화는 유효전력이든 무효전력이든 어떤 거에 의해서 변화가 더 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효전력의 변화가 전압에 더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때는 이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부하일수록 무효전력의 변동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와있고, 전압 변동은 주로 무효전력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나와있고, 여기 보시면 개통부하의 수용단에 있어서 무효전력은 유효전력이 60에서 100%.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역률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역률이 한 80%다. 그럼 피상전력은 100이고 유효전력은 80이고 무효전력은 60%입니다. 이런 정도 비율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00%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겠죠. 역률이 많이 떨어졌을 때. 역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기동할 때는 역률이 많이 무효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기동이 되고 나면은 무효전력은 한 60% 정도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전력계통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될 무효전력은 부하 소비 전력의 2배 정도가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손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배 정도를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나온 게 나중에 보시면 1.2배에서 한 2배 정도. 60%라고 하니까 얘가 60%면 2배니까 2 곱하기 60%니까 1.2죠. 2 곱하기 100 하면 200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60에서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따져가지고 보니까 2배 정도, 60에서 100%의 2배 정도니까 1.2에서 2배 정도의 손실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제 7-1. 7-1은 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150kW, 역률 80%. 역률 80%인데 나중에 이제 코사인 세타는 0.8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인 자승 세타는 1-0.8에 자승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뭐다? 저희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0.6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0.6일 때는 또 0.8이고 0.7일 때는 뭐 0.75 나오고 이렇게 계산 나오죠. 탄젠트 세타로도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 역률에서 계산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150kW, 역률 80%, 거기다 병렬로 전력 콘덴서를 접속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때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 선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QC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수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세 가지 정도. P는 W 코사인 세타, Q는 W 사인 세타에서 내용을 아시면 되고, 그래서 W 부분에서 여기서 역률 보상용을 할 때는 이렇게 나와주신다는 이 합성값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선로 손실이 어떻게 정의가 된다. P는 VR 자성분의 WR 이 수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 값들은 이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그 빈도수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예제 7-3이나 뭐 예제 부분에서 보시면은 5쪽, 5 이후에 7-67 뭐 이런 쪽이 더 문제로 나오긴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얘가 10점짜리로 나온다면 10점짜리로 나오거든요. 10점짜리로 또 쓰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25점짜리로 내기는 약간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0점짜리로 1번이나 2번은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앞에 있던 수식을 알면 됩니다. R하고 X 나왔죠. 그러면 아까 그 등가열에서 R하고 X를 이용해가지고 P를 이용해가지고 역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부하의 무효 전력. 아까 이 수식 나오죠? 이 수식에다가 여기 R값 0.02, Q값, 여기 R하고 P가 나오죠? X하고 P가 나오고. 여기 다 나왔죠. R하고 X, P, 역률 0.8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지금 R하고 P, X, Q, VR 이 부분이 다 넣어가지고 원하는 VR 값을 넣어서 그걸 근해 공식에 넣습니다. 근해 공식은 어떻게 계산하냐? AX 자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이 근해 공식은 어떻게 계산하죠? AX 자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AX의 자성 플러스 BX의 X 플러스 C. 왜냐면 이게 X 성분이거든요. VR이. 자성이. VR의 자성이 바로 X니까. X는 어떻게 되죠? 위에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모르면 못 풀죠, 여기서는. 요거 쓴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거기다 다시 루트를 한번 또 씌워준 겁니다. VR을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PU가 어떻게 됐나요? 187kV 곱하기 0.89 하니까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187, 여기 7-10, 7-11은 뭐냐? 아까 라운드 VR. 아까 해가지고 X성분, 그러니까 P성분하고 실수분하고 허수분하고 나눠서 계산했던 그 수식 있죠? 편미분 했던 그 수식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요 계산값이 약간 틀립니다. 뭐 0.038, 0.126 해가지고 요것도 계산하면 뭐 0.294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약간씩 틀린데 여기서 이제 근사값으로 적다 보니까 약간씩 틀린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예제 7-3이라고요. 7-3까지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7-3에 보시면은 요 전단에 있었죠. 이건 10점짜리로 나온다고요. 요런 문제. 여기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뭐 벡터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극좌표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이 있는데 여기는 P 플러스 JQ가 있고 여기 뭐냐? R 플러스 JX가 있었죠. 아까 거기서는 여기가 무한대 모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송전단 전압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했던 거고 벡터도가 여기하고 여기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은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V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편미분하고 여기도 편미분을 하죠. P에 대한 성분하고 Q에 대한 성분인데 여기는 다 Q에 대한 성분으로만 요거는 Q에 대한 성분이면 P에 대한 성분인데 Q에 대한 성분은 전압 강화에 비례한다는 수식으로 정의가 되고 여기 그 P에 대한 부분은 상차각에 비례한다는 수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 요게 10점짜리인데 25점짜리로도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기본서 책에서는 어떻게 한다? 똑같습니다. 그림 나왔죠? 벡터도 그렸죠? 여기에 대한 IR 코사인, IX 사인 요 전체에서 요거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 전체 밑변의 자성 플러스 그 다음 높이의 자성은 이 사변의 자성하고 똑같다. 삼각함수의 법칙에서 수식을 정하고 거기에서 계산된 값을 이제 그 P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하고 아래에다 V값을 다 곱해줬다. 그럼 VI 코사인 세타에 R이 뒤로 갔으니까 얘가 P니까 PR로 넘어갔고 요거는 XQ로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하고 X로 바꿔준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여기 부분을 델타 V 대문자 델타 V, 이걸 소문자 델타 V로 정의한 다음에 대문자 델타 V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소문자 델타 V는 정의가 되는데 X 값이 항상 크다고요. 그래서 이 R 값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 얘가 커지기 때문에 얘 부분은 없어졌다고 계산하고 X값이 크다라고 계산하니까 얘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더 증가가 된다. 델타 V는 이 Q 성분은 이 V에 의해서 더 유리하다. 여기 부분을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이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요 RP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요게 Q를 놔두고 얘 부분을 빼주게 되면은 RP 부분이 없어지니까 X분의 요 X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갔죠. V하고 델타 V가 곱해졌죠. 근데 이 X가 뭐라고요?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X가 밑으로 내려갔죠. 이 수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Q는 X분의 델타 V고 이 V가 이쪽으로 올라갔으니까 V 델타 V다. 왜? 여기 날아갔으니까. 왜? 여기서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만 이제 아시면 나중에 이런 흐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결론부터 알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얘 부분 델타 V가 이 상차가 요 차이죠, 델타 V가. 얘 델타 V는 아까서 여기 부분에서 또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R 값이 작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 부분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풀었으면은 요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수식을 풀었으면 이제 사인 세타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P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X분의 2S, 2R 사인 세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셨던 전력 상차곡 곡선이 여기 쏙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